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고3 24년 9월 모평 모의고사에 대해서 총평과 문항당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 수준은 중간 정도. 조금씩 까다로운 단어들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냥 읽기에는 지장이 없는 단어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되는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상이라고 했지만 모든 지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때로 좀 다소 추상적이고 한 번의 소재를 찾기 힘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을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을 줬지만은 이건 상중하로 나눠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5단계로 하면은 중하 정도로 이번에는 난도가 좀 낮아졌죠. 자, 그럼 다음에 보시면은 까다로운 표현이나 그 다음에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같은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아직 내용 읽다가 나오는 어떤 단어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서 답을 못 고른다 라는 학생이 계시면은 그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수능에서 모르는 표현은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스킬이죠. 자, 단서가 비교적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지문들을 출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때 워낙 또 빡셌잖아요. 1등급 비율이 최하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좀 쉽게 낸 것 같은데, 또 이게 난이도 조절이 쉬운 게 아니죠. 이번에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답률을 봤을 때는 아마 1등급이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또 실패했다. 그깟 그걸 갖다가 닦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능 영어는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중간 난이도로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을 시도는 하겠죠. 근데 항상 난이도 조절이 이렇게 쉽진 않은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잡고 시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 해드렸고요. 이제 각 문항당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은 그냥 답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드리고요. 정답률 좀 그나마 낮았던 문항들만 전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은요. 우리는 신나요. 당신에게 제공해서. exclusive도 외우셔야 되는 단어인데, 우리의 독점적인 프로모션, 판매 촉진. 자, 이게 이제 어디 있어요? 4번에 반쪽 행사 안내를 한다는 게 나와 있죠.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번 심경 변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오면 쉽잖아요. 처음에는 아침이 chaotic, 혼란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끔찍한 교통 겪었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놓고 걱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숨을 쉬면서, 사실 한숨이라는 거는 나쁠 수도 있는데, at easy, 뭔가 마음이 놓였고 relax 했대. 어렵지 않게 우리가 3번 anxious 했다, relieved 하다 고를 수 있었어요. 20번 주장 볼게요. 주장이 가끔 정답률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크리에이터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크리에이터이자 소비자예요. 뭐 하는 게 책임이냐? 더 많은 역할. 뭐에 강화해서 팩트 체킹을 하는 프로토콜. 전문용어로 프로토콜은 이제 규약이죠. 뭐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팩트 체킹 얘기 들어갔잖아요. 위에도 보면은 지식을 축적하는 게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주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safeguard, 정보의 신뢰성을 지켜주는 게 바로 우리 참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3번 고를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말 다 들어있잖아요. 정보, 정확, 신뢰, 소셜 사용자 이런 것들. 포인트가 잡히죠? 그 다음에요. 자, 21번은 지금 제가 그 퍼센트 적어놓은 것은 메가스터디 기준인데요.
정답률이 54%래요. 6인데요. 6인데 54%면은 벌써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딱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문은 역시 6이라고 하지만 읽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총평에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읽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도가 나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남았다고 해야겠죠. 만약에 어렵다 싶으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 한 과목만 좀 집중해서 공부 시간에 한 80%를 한 과목에 몰입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는 끝까지 어떻게든 영어를 해보겠다 싶으면 영어 공부에 한 80% 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어렵다고 한다면 말이죠. 읽어볼게요. 자, 20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인류학자들인데 훈련받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이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인류에 대한 과학이 어때야 하는가? What does it look like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또 사회과학자들은 문화 집단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상상하기 시작했고요. 자, 몇몇 인류학자들은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최소한 써야 된다. 뭐를? 상당한 시간을 실제로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실제로 가서 관찰하고 대화해라. 이게 이제 일단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초기에 민족지 학자들인 이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 초기에 누구누구라고 나온 사람들이 위에서 말하는 뭐뭐 해야 된다, 빨간색 해놨던 뭐뭐 해야 된다와 같은 쪽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갔어요. 그래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찾아냈죠. 그 지역의 웨스턴 호스트, 지역 주민들. 그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 그 지역에, 여기서 이제 웨스턴은 이미 가서 콜로니얼 나온 것처럼 먼저 정착한 서양 사람들,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찾아냈죠. 숙박할 곳도 찾아내고 했는데요. 자, 비록 그들이 때로는 벤처, 모험을 갔습니다. 가이드 없이 그 공동체, 즉 원주민 공동체로 자기들이 직접 가긴 했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상당한 시간을 로컬 피플과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분명히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눠야 된다, 상당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빈칸 보세요. 따라서 그들의 관찰은 주로 수행된 게 베란다에서 수행됐다. 우리 이제 집에 있는 베란다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까요? 1번은 장기적인 관계, 그 현지 주민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반대로 진술한 거잖아요. 밑줄 부분만 보면은 소재가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들과 협업, 이런 얘기 아니죠? 3번 바로 이 리트, 엄청나게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죠. 연구가 되어지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조금 한 거예요? 거의 안 한 거예요? 뭐 조금이라고 읽는다고 해도 안 했다는 사실에는 변하면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죠. 가장 많은 오답이 4번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볼까요? 그 현지에 있는 웨스턴 호스트, 이 미리 살고 있던 서양 사람들과 협업을 했어. 지금 여기서 웨스턴 호스트와의 협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근데 5번도 뭐 전혀 관계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21번도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볼까요?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그것이 발달되어 있죠. 특히나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도구예요. 그것은 발달했죠.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발달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강아지가 나오는데 물론 강아지는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서 배제되는 거겠죠. 정답은 그러므로 3번 도덕성, 문화적 도구, 인간 사회만 다 본문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3번 주제가 요즘 3점으로 나오는 일들이 꽤 있죠. 네, 여기도 3점으로 나왔네요. 이런 글이 사실 마음 먹고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볼까요? unnatural, 좀 특이한 현상들, eclipse, 일식, 월식과 같은 거. 그것이 그것 때문에 놀라는 일이 더 자연스럽죠? 그냥 평범한 현상들, 이런 거, 뭐 밤낮 이런 거보다는.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러나 일식의 이유는 결국에는 밤낮의 succession, 이 단어 조심해야죠. succession은 성공이 아니라 연속이죠. 그 다음 볼까요? 물리학자에게 이해하는 것, 평범한, 습관적인, 그리고 빈번한 이런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뭐하도록 놀라운 것, 그리고 singular, 특이한 이런 것들, 즉 여기서 frightening, singular 한 것이 unnatural, unusual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night and day 같은 평범한 걸 가지고 이 평범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이해하면 특이한 현상들, frightening, singular 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소재가 언급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4번이었죠. usual, unusual. unusual을 이해하기 위해서 usual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포즈 여러분 단어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놓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24번 제목 문제 볼까요? 그 대신에 이 instead도 중요한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연결사 중에 하나죠. 올바른 계획이라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거. 변화의 문화. 여기서 변화라는 말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럼 이제 변화를 얘기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어떤 변화인지를 좀 찾아야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사이클, 주기를. 반복되는 주기를. 자, 그 예시를 들은 게 여기 나오는 40년대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을 비교하는 건데 오피스를. 그랬더니 뭐냐면은 circle back. 순환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essentially same style, 똑같은 스타일로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걸로 돌고 돈다 이거죠. 유행은 돌고 돈다 그 말이죠. 그래서 40년대와 2000년대 플랜이 비슷하더라.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체인지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게 바로 유행이 돌고 돈다. 다시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들은 대부분 제목에 들어가는 표현들은 약간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그걸 읽어내는 게 역시 연습이죠. 지금까지 연습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도표 볼까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것만 확인할게요. VR과 AR 스위스에서 더 낮아요. 일본에서보다. respectively 여러분 뭐예요? 각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공부해서 외워야 되죠. 그럼 만나볼까요? 이 부분이죠. 일본의 하얀색이 VR, 그 다음에 그 회색이 AR인데 일본의 VR이 67, AR이 57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스위스가 57이고 일본의 AR이 43, 스위스의 AR이 46이었는데요. 그 둘 다 스위스가 둘 다 더 낮아요? 아니죠. 요거는 오히려 스위스가 더 높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요. 26번이 정답률이 조금 낮아요. 조금. 자, 여기 보시면은
그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1937년에. 그리고 10년쯤 뒤에 그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간 기술을. 그러니까 1937년에 가르치기 시작한 게 아니죠. 그로부터 10년 뒤니까 1947년에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3번이 지금 오답률, 그러니까 오답으로 3번을 고른 사람이 3번, 21%나 되는데 이 부분이죠. 그의 전시는,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의. 그의 전시회가 책에 기반이 되었다. 이거죠. 이거 고르는 친구들은 아마 거꾸로 읽은 게 아니, 너무 급한 마음에 거꾸로 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에 몇 월 모의고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 한번 도표에서 조금 뜨끔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26번이 살짝 그렇긴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 free lunch가 provide라고 돼 있으니까 점심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아니고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 28번 일치하는 거. 문제도 잘 읽어야 되죠. 일치하는 건지 아닌지. 주제는 친환경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인데 농업기술의 미래 아니죠. 그 다음 October 1st부터 November 30까지인데 여기는 11월 31일부터 부터가 아니라 그때까지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웹툰이 아니라 only one 웹툰이고요. 2등은 3명이 아니라 2명이죠. 그래서 5번인데 위너는 디사이드 된다 셀렉션 커미티에 의해서 그대로.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가요?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법 문제 볼게요. 1번은 뭐냐면은 the first nation to have more people employed. 첫 번째 국가인데 have 사역동사. 더 많은 사람들이 employed 고용되게 만든 PP. 네, 뭔지 아시겠죠? 사역동사 목적어 PP로 앞에 있는 people이 고용되는 수동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evenly 누굴 꾸며요? distribute, PP를 꾸미죠. 고르게 분포된 이겁니다. even은 선생님이 여러 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ven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부사 말고 형용사로 고른이라는 고르게 펴진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게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분사.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 형용사, 이제 같은 부사, 문장, 전치사, 접속사 꾸미잖아요. 그거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수일치 문제죠.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고 앞에 있는 sections가 주어니까 were 맞고요. 물론 또 하나는 were first. 노동자들이 강요당했다. 뭐뭐 하도록. 그렇구나. 이것도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조하는 제조 마을, 노스 잉글랜드의 그 마을들은 제공했어요. 최악의 예시를. 그리고 영감을 주었어요. 병렬구조, and를 이용해서 두 개의 동사 병렬구조 문제였습니다. 5번 보세요.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게 다 갖춰진 문장이 나온다는 건데, 네, 뭐예요? 결국 리절트를 뭐로 보느냐는 게 포인트죠.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리절트 결과 그것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아직 한참 해야 되는 거고요. 리절트 from. 여러분 내신 공부하면서는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리절트 from이 있고 리절트 in이 있잖아요. 선생님도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리절트 in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동사, 리절트 from이 뭐뭐로부터 발생하다라는 동사란 말입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격이니까 which를 쓰는 게 맞죠. 됐죠? 관계사는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오는 걸 공부 안 해놓으면 방법이 없죠. 자, 30번 볼까요? 30번이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오답률 2위. 많이 고전하신 걸로 나오네요. 퍼센트는 지금은 36%. 참고로 이번에는 20%대나 10%대는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안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직접 풀어봐도 아마 그럴 것 같지는 10% 20%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우리 모두는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자신을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걸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different, 다른 말고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하고는 informed decision,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 그러니까 합리적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뭐.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라는 이 연결어는 순접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역접 기능도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는 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측이 될 정도로 비합리적이나 뭘 합리적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부인하는 거죠. 주제문이고요. 우리 모두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을 한다. 이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게 정확하게 이미지 안 잡히면 그냥 이거죠. 이거. 됐죠? 반사적으로 생각하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정신적 노력은 보존한다. 이 말은 머리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주관적인 인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케어풀하다. 물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스냅 저지먼트를 하고요. 모르는 뭐 친구들 많겠죠. 그 다음에 리얼 저지먼트를 안 해요. 그럼 계속 이 얘기죠. 뭐 잘 모르면 이 얘기죠. 반복되고 있죠. 뭐 스냅 저지먼트는 순간적 판단이니까 이거랑 비슷하고요. 게다가 수많은 바이어스, 편견. 이 편견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합리적 생각을. 우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계속 또 이 얘기죠. 직관적인 이론은 방해합니다. 방해할 수 있어요. 뭘 방해하냐면 수용하는 거.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걸 방해.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 이론이라는 것도 직관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본능과 가까운, 그러니까 reflexive thinking과 가까운 거니까 계속해서 이거랑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뭐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작용하는가 또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편견이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뭐하게 만들어요? 덜 subject. 이 subject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죠. 형용사로 쓰이면 뭐뭇에 잘 당하는, 뭐뭇에 종속한 이런 말이죠. fallacious 밑에 있는 것처럼 오류를 범하는 reasoning. reasoning이 명사일 때 추론이죠. 오류 추론에 우리가 덜 당한다. 그래요? 아니죠. 틀렸죠? 틀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오류로 가는가? 그럼 아니죠. 오류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여기 아마 그래서 많이들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은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built-in. 이미 우리 내장된, 그러니까 거의 innated의 뜻이거든요. 타고난. 자, 그런 합리성. 뭐해? 우리의 정신 과정에 타고난 합리성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향상시키는 걸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말한 게 우리는 레셔널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셔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틀렸죠. 반대로 말했죠. 그래서 30번은 조금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됐죠? 놀라운 거는 5번 고른 친구보다 4번 고른 친구가 지금 더 많아요. 헷갈릴만 했죠? 자, 31번 볼까요? 빈칸의 첫 문제. 가끔 이렇게 가벼운 소재인 것 같은 걸로 혼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이번엔 정답률은 낮지 않았는데요. consensus는 합의죠. 여기 밑에 있네요. 합의는 hold 다음에 대절이면 뭐뭐라고 주장한다.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비는 자, 그 다음에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게 눈에 확 띄죠.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죠. 내가 공부한 게 나왔다. 공부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Not so much A as B. 다시 not so much A as B 뭐야? A라기보다 B. 다시 뭐라고요? A라기보다 B. 꼭 외워야 돼요. 나방이 빛에 끌린다기보다는 빛에 의해서 뭐뭐 된다예요. 이것도 대명사가 또 혼동을 줄 수 있죠. 뒤에 있는 댐은 빛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데이는 그 나방을 가리키죠. 대명사가 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나방들은요 어두운 부분을 봅니다. Lycurus, 빛이 나오는 광원 주변에서. 그리고 거기를 향해 가요. 뭐 하기 위해? 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얼핏 보면은 escape가 지금 본문에 많이 나오죠. 기억나세요? escape the light. 또 어디 있나요? 마지막에도 나오던데 escape 이렇게 계속
그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럼 밑에 escape를 줬느냐. 만약에 escape 줬으면은 많이 낚였을지 몰라요. 다시 보시면 나방은 빛을 피하기 위해서 빛의 출발 지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방들은 빛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하면서 어딜 향해 날아가냐면은 imagine 자기가 상상한 포털 부분으로, 이 포털이라는 게 이제 입구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urce 쪽으로, 빛의 강원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빛을 피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빛의 중심 부분, 빛이 시작된 부분으로 간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나방이 빛 근처에서 뱅뱅 도는 걸 보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빛에 의해서 갇혀 있어. 사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착각이 일어나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고 맴맴 돈다. 이 맴맴 돈다라는 말이 결국은 트랩들을 고르라는. 여기도 아무런 가망 없이 계속 포털로 가려고 그러고 뱅뱅 돌고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가장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인 32번 봅시다. 정답률이 지금은 일단 44% 정도 나오네요. 오답률 3이고요. 자, 볼까요? 요소 중에 하나 뭘 결정해요? 기술의 사용, 소통기술, 통신기술 사용에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투자의 종류. 그 투자는 장비라든가 운영하는 직원에게 투자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no guarantee, 항상 빈칸 문장에 부정 있으면 조심해야죠. guarantee,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보장이냐? 그 투자가 반드시 어떤 형태일 거라는 거예요. 통신의 형태인데 뭐뭐하는 통신의 형태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빈칸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그 다음 보시면 투자 기금의 소유는 누구의 손에 있어? 당연히 상업 조직의 손에 있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통신 기반 시설의 현대화는 발생하는 게 단지 어디서 발생해요? 잠재적인 수익성에서 발생해. 그 돈을 투자하는 건 당연히 돈 벌려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 통신망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당연히 이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했는데 운영 구조라는 것은 어디로 지향되어 있어요? 바로 pay for access. 바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접속이라고 그러면 그 접속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향되어 있대.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 이런 게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에서 깔려고 해도 많은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에요? 교육을 위해서든 정보를 위해서든 바로 그런 통신망을 쓰고 싶은 많은 국가들이 나돈니 보더스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일단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면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 doubt, 틀림없이 통신 발달이라는 것은 투자 기회 때문에 유도가 될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커뮤니티 디맨드보다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된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커뮤니티의 디맨드는 무시된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내용? 1번 보시면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 노력이 요구된다. 유지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차별의 문제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 아니다 이거죠. 그 정답이 2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부분, 빨간색과 밑줄 부분, 이게 2번이잖아요. 그대로 같은 말을 골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번 오답률 46%고요. 현재는 오답률 5이네요. 정답률이 46%고요. 조금 이것도 해석이 어렵진 않은데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도시의 퀄리티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선택 활동에. 쏟으시죠? 그래서
extent, 정도, 머무는 활동의 정도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주어가 명사일 때 여기서 측정하는 어떤 스틱, 우리말로 잣대죠. 시티의 퀄리티에 대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staying activity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 많은 보행자들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good quality, 도시가 좋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게 굿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불충분한, 그러니까 굿의 반대 개념으로 오히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는, 오히려 이런 도시는 자주 굿 퀄리티. 특이하죠? 질문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안 좋은 거,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면 좋은 게 그 도시의 특징이래요. 로마를 예를 드는데, 로마에서는요, 여기 이리즈가 보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대시 보이죠? 이 강조 구문이에요. 이만큼은 강조가 된 거예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광장이나 이런 데, 뭐 하기보다는 걸어 다니기보다는, 이게 바로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로마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한 곳에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건 좋은 도시야, 나쁜 도시야? 그게 좋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죠? 근데 좋은 도시래. 그 다음에 그것은 뭐뭐 때문이 아니라 necessary,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절 때문이야. 대절이니까 진짜 이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어려워요. keep moving city, 어떤 도시에서 계속 이동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 머물 만한 유혹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는 계속 이동하기가 어렵대. 이런 부정 잘 봐야 되죠. 여기는 이제 예시는 더 이상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카페 거리 같은 데 가면은, 와, 저기도 이쁘고 저기도 이쁘고 저기 맛있어 보이고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그 유혹이 너를 머무르게, 거기 한번 들어가서 잠깐 마시고 가자라든가, 아니면 저기서 식사하자, 한 2시간 걸리고 이럴 수 있죠. 그렇게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많으면 걸어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앉겠죠. 그 얘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그 대조에는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뭐뭐이, 대조에는 이라는 위치, 장소 부사를 강조했을 때 지금 도치가 된 거예요. 많은 구역이나 복잡한 컴플렉스, 복합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좀처럼 스탑하지 않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곳은 도시의 퀄리티를 깎아먹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곳은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꾸로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는 곳은 좋은 도시다. 바로 이런 들어갈 만한 어디 매장이 많고 이런 걸, 아니면 관광하러 가서 구경할 데가 많거나 이러면 그냥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 볼까요? 도시의 퀄리티가 인바이팅하다. 인바이팅도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초대하는 이라고 읽어볼까요? 잘 모르겠어. 그 다음, 공공장소가 이미 다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다 누군가가 차지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매력적인 도시라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퍼블릭 스페이스보다는 이런 템프테이션이 있는 구역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냥 공공장소는 사실은 이미지상으로는 광장 같은 걸 말하긴 하지만, 그 다음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에 많은 관광 지역들이 걸어갈 만한 거리 안에 있다? 가깝다. 상관없죠? 도시의 행정 건물,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이 집중적이다. 전혀 상관없죠. 선택지가 굉장히 소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1번이에요. 인바이트를 그냥 읽어도 뭔지 알죠? 도시의 퀄리티가 불러들인다. 불러들이는 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attracting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퀄리티 자체가 나를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됐나요? 왜냐면 처음에 소재가 그거잖아요. 도시의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하다. 퀄리티가 좋은 거. 2번이 23%니까 굉장히 많은데 적지 않은데,
이 대명사 it, 얘가 여러분에게 또 뭘 읽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라는 거. 그게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도시의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됐죠? 34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답률 1위로 되어 있네요. 31%라고 나오네요. 확정은 아니고요. 대절이 주어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처럼 뉴스가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거란 얘기인데 그러나 루소에게 자 이러한 사람 간의 의존은 훨씬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되는 과정.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는 게 인간이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루소는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루소는 믿었죠.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모든 사람 잠재력의 다발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실현, 그 잠재력의 실현은 뭘 필요로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자기 발전은 사회적 과정이에요. 뭐가 아니라 그 다음 반대로 자기 충족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판타지야. 즉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인발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재가 이제 언급이 여러 번 돼서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루소는 열정적으로 뭘 희망했냐? 그러지 않기를. 그러니까 임파서블 판타지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 건데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는 yearn 다음에 투부정사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갈망하는데요. 사회생활의 고통과 불확실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을 해. 갈망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이번 모의고사에 2개 정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나 하고 주는 게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멀리 보시면 안 돼요. 그의 글은 여기 동사죠. 기록을 하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뭐를 기록을 했느냐, 뭘 기록했을까. 그 다음 우리의 가장 멋진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합적인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친절이라는 걸 말하면서 이것은 루소가 분석하기에는 이 동정이라는 걸로. 근데 그것은 이 심퍼시에 더 가깝다 이거예요. 공감 이런 거죠. 바로 그것이 집단적 존재의 핵심이다. 우리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공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거기에 하나의 추가 정보로 심퍼시가 언급이 됐어요. 자, 선택지 볼까요? 루소는 뭐에 대해 얘기했느냐? 1번 필요성, 철학 연구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루소가 철학 열심히 합시다 한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 2번 자기 충족, literary work, 문학 작품을 통한 자기 충족의 발달. 자기 혼자 독립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개인의 형성, 뭐에 의한 그의 감정적 어태치먼트. 또 이런 단어도 중요하죠. 어태치먼트는 애착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착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첨부 파일 이런 것도 하는데 감정적 애착에 의한 개인의 형성.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그 다음 self-reliant도 자립하는 거예요. 혼자 독립하는 거죠. 그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립하는 인간을 만들어. 자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 이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려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겠죠 오히려. 이거 그런 친구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셔널 어태치먼트의 이모셔널이 심퍼시라고 보시고 어태치먼트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environment of others가 other people이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요. 35번 무관한 문장. 소재는 여러분 처음에 어렵지 않게 잡았을 것 같아요. 최고의 딜러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냥 단지 상품 파는 이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그래서 폭넓은이라는 말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컬렉션에 뭐 fill gap 한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much wider network. 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이제 반대로 개인화된 서비스. 이거는 브로더의 반대죠. 그래서 4번이 반대로 간 거고요. 36번 정답률 44%. 지금은 일단은 오답률 4위 정도 나오네요. 네, 볼게요. 만약에 학습이라는 게 선생님 못하네요, 수일치 안 맞네요, 이러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were. 자, 어쨌든 학습이라는 게 단지 만약에 어떤 팩트 목록을 축적해가는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은 어떠한 차이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에게 정보가 제시가 돼요. 어떤 정보냐면 단지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뛰어넘는 정보의 그런 제공이라면, 쉽게 말하면 어큐뮬레이트 하는 거나 그냥 아는 거 주는 거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1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하려고 그래. 근데 그 어떤 것이 완전 새로운 어떤 걸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더 많은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어떤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건 뭐 필요하냐면 바꾸는 거. 상당한 커넥션의 그 스트렝스를 바꾸는 게 필요해. 물론 어려운 거래. 한 문장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연결어 however가 위에 나오는 얘기, 지식을 단순히 축적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만 완전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면 얘기 될까요? 그 다음 adjustment, 조정이라는 것이 분명 가장 작아져. 언제?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어느 정도 이제 공존이 될 때. 그래서 옛날 패턴, 이것이 그냥 약간의 조정만 필요할 때. 하나 좀 딱 스치죠? 그 다음에 각각의 팩트는 단지 따로따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션 이론에 따르면은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구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패턴으로. 그래서 매번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우리는 old 패턴을 modify, 조정을 해요.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옛날 그 자료도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바꿔.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C번이 맨 먼저예요. 여기서 말했던 지식을 그냥 축적하는 거, 그걸 하면 뭐 하게 돼요? 따로따로 저장이 될 거다라는 말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글의 이제 진짜 본질이 이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그렇게 그냥 따로따로 여기서 말하는 단순 축적이 아니고 modify가 들어가고요. 근데 modify라는 말을 adjust로 바꾼 거죠. 비슷한 말로. 자, 그런데 B와 A가 똑같이 adjust 얘기지만 however 다음에 완전 새로운 거면은 약간 새로운 거, 그러나 완전 다른 완전 새로운 거,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A가 먼저 나오면 however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adjustment 요거는 바로 modify에서 이렇게 간 걸 표시한 건데 사실 여기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요. 37번 봅시다. 37번이 정답은 61%네요. 낮진 않죠, 그래도. 가까운 관계, 건강과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가까운 관계는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면 뭔가 right thing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거라든가 잘못된 걸 피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동물이 healthy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일단 소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물들은 preemptive action 밑에 있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얘기랑 일단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원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들의 건강을 위한 거, 생존을 위한 거. Not A but B 많이 나오죠?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래요. B번, 동물들은 발전시켰어요. 많은 방법.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는 다시 되찾는. 뭐 하면? 건강의 손상이 이뤄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처가 생긴다든가 하는 거 있죠. 여기서는 regain once it has damaged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러나 동물들은 똑같이 자란다. 여기서 그러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in fact는 순접과 역접이 둘 다 있다고 했는데 however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워에 보니까 내용이 반대가 되겠구나. 앞에 말하고 이 부분하고 반대가 되겠구나 라고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똑같이 잘한다라는 말에 눈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영어를 잘해. 하지만 수학도 똑같이 잘해. 이게 하지 말이죠. 역접이 아니죠. 됐나요? 오히려 강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뭘 똑같이 잘하냐? 그럼 앞에도 뭔가를 잘한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바로 부상을 이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죽음을. 일어나기 전에 이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메커니즘이 생겼다. 미리 피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C를 누가 연결시키느냐가 포인트죠. 맨 먼저 제시문에서 ABC 중에 누가 먼저냐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C에서 말하는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잘하는 것도 또 그것도 똑같이 잘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뭘 잘한다가 나와야 돼? 바로 B번이죠.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거.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없지만 유지하는 것이라든가 되찾는 거에 많은 방법을 발달시켰다는 이 발달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잘한다는 말로 보시고 그래서 C로 가는 거죠. 또한 이것도 잘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발생한 다음이고 이거는 발생하기 전에. 네, 그리고 이 선제적인 이란 말이 바로 발생하기 전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3번을 골라야 됩니다.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죠. A에서 C로 우리 고른 친구들은 이 however, equal 이런 것들을 놓친 거. 분명히 이 before와 preemptive는 같은 소재지만 거꾸로 가면 안 되죠. 38번 볼까요? 정답률은 59%. 지금은 그러네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involved 동사 아니죠? 동사는 no입니다. 이 문장에 살짝 구문 필요했는데요.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냐면 로봇의 어떤 구상, 로봇을 공학적 기술로 만드는 거, 그 로봇은 뭐 하는 로봇이에요?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이런 로봇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본적인지. 자, 뭐가? 로봇 자신을 다른 실체랑 구별하는 게.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겠지. 그거 말고요. 우리가 보통 간접 의문문 배울 때는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지 않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형식 문장으로 본 거예요. 자, 지금은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런 능력, 즉 구별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목적 지향적 행동이 불가능하다. 하여튼 구별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상해 보내 당신이 만들어야 될 로봇을 블록을 찾아가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작업은 요구하자 당신의 기계는 should 생략된 거고요. 구별해야 돼. 그 자극 between A and B 보이죠? 일단 어떤 자극이에요? 기계로부터 나온 자극과 그 다음에 블록으로부터 나온 자극을 구별해야 돼. 여기서 자극이라는 말은 거의 독해에서는 요즘에 정보라고 읽으시면 돼요. suppose 가정해봐라. 네가 너의 로봇에게 장착하려고 그래요. 인공 눈과 인공팔. 그래가지고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는 먼저 읽었네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계는 built-in 아까 나왔죠? 내장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은 가능하게 해야 돼요. 구별하는 거. 블록의 탐지와 그 다음에 자기 로봇 팔의 탐지를 구별하는 거. 당신의 로봇은 하겠죠? 원을 그리는 자기중심 행동. 그것이 바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대요. 박수 볼까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지 않으면 이제 앞에서 나왔겠죠? 로봇은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가야 블록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가. 네, 정답은 5번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if not은 이 원래 have to have some built-in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have 하지 않으면이죠. 이 시스템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이런 일을 구별하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데 이걸 안 가지면 자기 자신을 쫓아가. 그럼 자기 자신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circular. 뱅뱅 돌겠죠. 이렇게. 강아지들이 왜 자기 꼬리 물려고 뱅뱅 도는 그런 그림처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4번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됐죠?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39번을 볼까요? 39번은 네, 오답률이 낮진 않은데 3점인데 정답률이 낮진 않은데 3점인데도 그리고 지문이 꽤 이것도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 잘 풀어주셨네요. 일단 앞에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4번 앞에까지는 생태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알아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행히도 이런 것도 일종의 연결하죠. 불행히도 스케일, 규모 면에서 정확사와 정밀도 면에서 근데 걔네들은 가장 쓸만한 거예요. 보호구역에서. 자, 그런 거에서 말이죠. 미래는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것을 약속하고요. 또 뭘 약속해요? 예측 불가능성을 약속하는 게 미래입니다. 일단 어렴풋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해봐라.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예측에 관련된 거 또는 어떻게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대처할지 또는 어떤 조치의 efficacy, 유효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omparable, 필적하는 이죠. 불확실히 둘러싸고 있어요. 자연. 그 다음에 미래 변화의 규모, 생태계에서. 여기도 이제 매그니튜드가 나와서 위에서 스케일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일까요? 여기서 기후변화와 생태계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규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nprecedented, unpredictability라고 나온 게 바로 여기 predicting, 물론 predict는 여기도 나와요. 위에도 나오지만 이 predict 하는 게 불확실과 관련된 거라면 predictably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러므로 4번을 골라야 돼요. 5번이 아니죠. 어떤 의외로 이 문제는 저는 풀면서 이번에 이 문제 많이 틀리겠구나 했는데 39번은 지금까지는 정답률이 낮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인간의 언어는 달라요. 동물들이 소리 지르는 거랑. 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은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콜만 쓰죠. 그러면 뭐냐면은 가능한 메시지의 숫자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가 만약에 포함이 되려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야 돼. 하나의 의미당 하나의 소리를 다 만들어야 돼. 그럼 100개면 100개의 소리, 1000개면 1000개의 소리. 그러니까 최초의 수십 개의 소리가 그 소리 다음에는 어려워지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 만들어? 기억할 수도 없죠. 자, 이제 반대로 인간의 언어는 build on, 이건 be based on하고 같죠.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칙. 제한된 숫자의 소리를 합쳐서 제한되지 않은 메시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야. 알파벳도 24개만 가지고도 수십만 개의 단어를 만들죠. 우리도 26개의 뭐라고 그러죠? 기억, 니은, 뭐라고 하지? 까먹었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만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반적 언어에서는 30개나 4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스피치 사운드가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무한대, 리터럴리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내용 파악은 거의 끝난 거죠. 동물의 소리는 각각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뭐예요? 의미하다, 상징하다 이 정도 골라야겠죠. 나타내다, 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무제한의 메시지를 만들어요. 여기서 무제한이죠. 밑에는 제한된 소리로. 그러니까 제한된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inite를 모른다면 못 푸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알던데 infinite를 알잖아요. 대부분 알더라고요. infinite이 무한이잖아. 그래서 in 뺀 게 finite니까 한정된이죠. 모르면 안 돼요. 오답은 2번이 맞는데 보편적인 언어 이런 얘기는 주로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말 나올 때 쓰는 거죠. 이 글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B는 finited와 fixed 이 둘 중에 하나죠. 됐죠? 자, 마지막 8페이지로 갑니다. 사람들은 옳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느낄 때, 하여튼 C가, 오럴 리트라는 C가
다르다는 거. 상당히 우리의 일상 언어와 다르다는 거를 느끼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리스너는 시에서 쓰이는 단어의 어떤 낯선 사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찾을 걸로 예상을 해요. 시에서는. 시는 우리 일상 언어랑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가.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야 시를 간주하는 언어의 다른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시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그냥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시인이 실제로 성취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못 들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더는 인스테드랑 똑같이 오히려 시인은 아주 artfully, 교묘하게 똑같은 재료를 갖다가 조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 as는 관계대명사 as인데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요. 스피치를, 머티리얼 꾸미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과 the same A as B니까 관계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종을 해요. 그의 스킬은 바로 새로운 가능성 찾는 거예요. 이미 언어 속에서 존재하는 소스 속 리소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게 바로 시인이 할 일이란 얘기죠. 여기가 중요한 얘기죠. 똑같이 바로 이거를 잘 보셨으면은 금방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뭐랑 똑같이? 사람들인데 seashore,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be accustomed, 뭐에 익숙해지는 거죠? 파도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no longer hear,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는 단어의 뭐 홍수라고 할까? 조수에 민감하다. 근데 바로 나오잖아요. 익숙해져서 듣지 않는 것은 그럼 그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아니죠. 둔감해진 거죠.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시는 결국은 fresh perception, 아까 이제 새로운 거라고 했으니까 fresh 같은 말이죠. 하지만 성공적인 시인이라면 절대로 depart, 이탈하지 않아요. 또 여기도 쏟으시죠? 많이 나오네요. 너무나 많이 언어의 낯선 세계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무도, 여기서 이제 또 부정 나온 거 조심해야 되죠. 아무도 그 리스너가 시인의 말을 따라온다는 얘기는 이해하는 거. 이해할 수 없게는 안 하지. 그렇게 되면 성공한 게 아니죠. 시인은 여전히 커뮤니케이터, 언어의 인간으로 남아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지 완전 못 알아들을 만한 시를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파악되셨죠? 네, 41번은 그래서 이제 make it new, 시는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2번에 3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43, 4, 5번도 잠깐 보면은 일단은 지칭을 보면은 여기서 A는 이 마지막 43, 4, 5번은 지칭 때문에 살짝 시간이 아마 걸리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이 판매자 애나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B번의 she는 헬렌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머지 my roommate도 그 애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줄리아라고 하는 제3자가 등장해서 살짝 복잡해졌지만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플랜트 엑스퍼트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야구 아니고 5번에 식물 전문가라고 말했다가 틀린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A번에서 누가 판매한다는 거, 뭘 판매하는 거죠? 식물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는 C로 가고요. 메시지를 보내서 뭐 모자 쓰고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고, 약속을 잡았으니까는 도착을 해서 서로 간의 어떤 과정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I'd love to 해서 to 다음에 생략된 말이 바로 이 부분에 take it, 뭐 you'd like 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현금 건네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9월 고3 모의평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설명들을 다 마쳤습니다. 자,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다 잘하려고는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어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꼭 자신 있는 과목에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전략적으로. 자, 그러면 남은 10월 모의고사 또 다음에도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